네, 안녕하세요. 박원복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유튜버 강좌들과는 달리 문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듈형 문법 강좌를 구성해 봤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대화 속에 담긴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법적 요소,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식 이런 것 등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법을 좀 내가 필요한 부분이 부족할 경우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강좌는 없는가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이번에 이 강좌를 구성하게 됐는데요. 본 강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제1강부터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관사 부분이 궁금하거나 내가 좀 약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바로 정관사 부분을 따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강의별 그 시간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복잡한 문법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좀 길어지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짧게 그래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1강 주격 인칭 대명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모든 언어가 다 그렇듯이 포르투갈어도 주격 인칭 대명사는 크게 단수와 복수로 나뉩니다. 단수도 1인칭, 2인칭, 3인칭을 나누고 복수 형태도 마찬가지로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단수에 있어서 1인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만 1인칭 나는 에우입니다. 에우.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다른 언어와 좀 달리 포르투갈어에서는 이 에우가 물론 성 구별이 없습니다만은 에우는 1인칭 단수로서 문장 맨 앞에 올 때만 대문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치되거나 뭐 또 문장 중간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에오는 항상 소문자로 쓴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텍스트에 따라서는 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에우가 심리학 이런 데서 그때는 따옴표를 넣고 이제 에우를 대문자로 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사하는 포르투갈어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 아니면은 전부 다 문장 맨 앞에 나올 때만 대문자를 쓰고 바로 두 번째 나오든가 세 번째 나오든가 문장 맨 뒤에 나오든가 어쨌든 제일 문장의 맨 앞이 아니면은 항상 소문자를 쓴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인칭을 볼까요? 이 뚜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뚜는 그 너라고 하는 2인칭입니다. 근데 이것은 주로 포르투갈에서 쓰입니다. 근데 브라질에서는 북동부라든가 남부지방에 주로 가끔 이제 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포르투갈과는 달리 이제 브라질에서는 뚜를 쓰더라도 동사 변화는 3인칭 단수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는 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세르 동사를 예를 들어 놨는데요. 이 세르 동사를 보면은 뚜 하게 되면은 포르투갈에서는 뚜 에스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뚜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가시는 분들은 뚜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 또 뚜에 따른 동사 변화가 꼭 각각 틀립니다. 예. 그래서 브라질 가시는 분은 이 변화를 단수 2인칭 뚜의 변화를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포르투갈 가시는 분들은 뚜에 따른 동사 변화를 모두 기억하셔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2인칭으로서 você 이 você는 이제 역시 남녀 구분이 없죠, 그죠? 이건 주로 브라질에서 사용됩니다. 예. 그리고 o senhor, a senhora도 상대방하고 1대1로 얘기할 때 이제 상대방 존칭어죠, 그죠? 이럴 때는 의미상 이제 당신이란 말이 되기 때문에 역시 2인칭 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o senhor Kim, o senhor Paqui, 뭐 o senhor Roberto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앞에 놓고 senhor Parque, o senhor Parque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해되시는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뒤에 그 정관성법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혹격,
그 상대방을 부를 때 그때는 정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바로 내 맞은편에서 나를 부를 때, 박 선생님 이렇게 부를 때는 signor Parchi 그렇게 얘기를 하지 u signor Parchi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 signor King 지금 여기다 써놨습니다만은 u signor King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지금 현장에 없는 제3의 장소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3인칭이 되는 겁니다. 3인칭 단수. 자, 이해가 되나요? 예. 그걸 여러분 구분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u signor, a signora 뒤에 성이 안 들어갈 경우 u signor 하면은 이제 귀하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2인칭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란 말이 됩니다. a signora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뒤에 성이 붙을 때는 혹은 이름이 붙을 때는 달라진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보세도 마찬가지. 이제 의미상은 2인칭이지만 동사 변화는 이렇게 3인칭 단수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엘리, 엘라가 이렇게 변하죠. 그죠? 이거하고 똑같이 변한다는 겁니다. 의미상 2인칭이지만 보세는 동사 변화는 엘리라든가 엘라, 그와 그녀라고 하는 3인칭 단수 변화를 따르게 되어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1인칭으로서 에오는 성 변화가 없고 성수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문장 맨 앞에 올 때만 대문자를 쓰게 돼 있다. 문장 중간에 들어가거나 이래 되면은 맨 뒤에 오거나 그럴 때는 항상 소문자를 쓰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뚜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갈에서 많이 쓰입니다. 브라질에서 물론 북동부하고 남부지방에 가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사 변화가 자기만의 동사 변화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브라질에서는 뚜라고 상대방을 지칭하더라도 동사 변화는 3인칭 단수 변화를 한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너, 당신이라는 표현, você 인데요. 의미상은 이렇게 2인칭이지만 역시 동사 변화는 3인칭 단수 엘리, 엘라와 같은 동사 변화를 따르게 된다. 그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언급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처음 보거나 이럴 때는 죄송합니다. 그 저를 보고 박씨 혹은 박 선생님 이렇게 볼 때는 정관사가 없이 시오파르키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그럴 경우도 물론 당연하게 동사 변화는 3인칭 단수 변화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 우가 붙게 되면 우시오르킹, 우시오파르키 하게 되면 박 선생님, 김 선생님,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3인칭을 의미한다. 물론 동사 변화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주격 인칭 대명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 엘라, 이제 그 그녀죠, 그죠? 이것은 특별하게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죠? 3인칭 단수로서 남성, 여성이 따로 존재한다. 엘리, 엘라가 따로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복수 형태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수 형태도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가 각각 존재합니다. 1인칭 복수, noise라고 발음하죠. 그죠? 보통 보면 또박또박 발음할 때는 nose, 입을 크게 벌리고 아센토 아구드이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고 발음을 합니다만은 실제 현지에서 들어보면 noise라고 들립니다. noise. 예. noise somos 이런 식으로. 자, 이거 1인칭 복수 변화를 하는 것, 그죠? 자기만의 동사 변화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그죠? 이제 주의할 점은 뭔가 하니까, 이 동사 변화에 있어서 말이죠. 예를 들면, 나와 그녀는 뭐뭐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녀와 나, 예를 들면, 엘라, 이, 에우. 동사 변화는 뭐라 할까?
항상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에우가 주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에우가 1인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한 명이 더 있음으로 인해서 복수가 됩니다. 즉 1인칭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 노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라 예우 소무스가 되는 겁니다. 소무스. 이걸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주어가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많아도 그죠? 에우가 들어가게 되면 1인칭 복수로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동사 변화는 반드시 이렇게 1인칭 복수, 노이스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동사 변화를 해줘야 합니다. 세르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모든 동사에도 이런 규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2인칭 복수를 보면요. voice, voice인데 당신들 이 말이죠. 사실상 이거는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뭐 들어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 등에서나 어쩌다가 볼 수 있고 현재는 사실상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성경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이런 동사 변화는 굳이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제가 성경을 무시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인칭 단수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보세가 있는데 2인칭 복수가 되면 보세이스, s가 붙죠. 그죠? 그리고 우스니어르도 우스니어리스, 아스, 시어라스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의미상은 2인칭이지만 역시 복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인칭 복수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엘라 있었는데 앨리스, 엘라스 복수 형태로 바뀌었죠. 그죠? 이것도 뭐 그들, 그녀들인데 이거 동사 변화도 3인칭 복수 변화를 하게 돼 있다. 예,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수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복수편에서는 이 노이스 부분만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주어에 아나, 호베르토, 마리아나, 마달레나, 그 다음에 지아구 뭐 이렇게 온갖 사람이 나오더라도 중간에 에우가 들어가게 되면 에우 1인칭이 들어가게 되면 1인칭 복수로 주어를 취급하게 됩니다. 1인칭 복수 즉 노이스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 변화는 예를 들어 그냥 세르를 들었을 뿐입니다만 모든 동사는 1인칭 복수 형태로 받게 한다는 겁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볼까요? 네, 주격 인칭 대명사를 언급할 때 제가 하나 빼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아쟁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텍스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미를 봤을 때 우선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개념이 된다. 문맥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란 말도 되고, 그죠? 2인칭 복수 개념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3인칭 단수 개념도 되고, 그 다음 사람들이라고 하는 3인칭 복수 개념도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동사 변화는 예외 없이 전부 다 3인칭 단수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형용사 역시도 3인칭 단수 즉 여성 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을 이제 브라질에서 들어보면은 a gente gosta de futebol, 그죠? a gente gosta, 우리라는 뜻입니다. 회화체에서 브라질 포르투갈어에서 회화체에서 a gente가 나오면은 이것은 백발백중 우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1인칭 복수지만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지만 동사 변화는 예외 없이 전부 3인칭 단수 변화를 한다. 그러므로 고스타르 동사도 고스타가 된 겁니다. 그렇죠? A gente gosta de futebol. 이제 futebol 이거는 이제 futebol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래이기 때문에.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futebol 그렇게 발음을 하죠. 네, 우린 축구를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 Oi, gente. Oi, gente. Oi 이 말은 이제 호격이죠. 그죠? Oi. 인사말에도 씁니다. 그죠? 뭐 사람한테 어이, 우리도 어이 그러죠. 그죠? 포르투갈에도 어이 이제 조금 비슷합니다. 네, 어이 gente. 저 여러분 일 때 누가 연단에 나서서 이제 뭐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럴 때 OEJ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여러분이라는 의미로도 쓰인 겁니다. 자, 혹격이기 때문에 JH가 안 붙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했었죠. 그죠? 부를 때는 혹격이란 말은 부를 호자 쓰죠. 부르는 용도로 쓰일 때는 정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OEJH 하면 저 여러분 물론 이와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Oi pessoal. pessoal에서 나온 단어인데 집합명사죠. 그죠? pessoal. 이러면 여러분 바로 이 말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자, 그 다음 ele gente boa. gente 동격이기 때문에 정관사 특히 안 썼습니다. 여기서는. 그죠? R을 여기서는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ele gente boa. boa란 말이 이제 봉의 여성형이잖아. 그죠? 봉이라고 하는 이제 형용사. 좋은이란 말이죠. 그죠? 그의 여성 형용사는 보아입니다. 제인치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여성형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제인치 보아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인치를 수식하기 때문에 제인치는 여성이잖아. 그죠? 그러므로 보아가 돼야 하는 겁니다. 봉이 아니고요. 엘리 제인치 보아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 참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땡뽀까지 나 후어. 뭐 이것은 이제 따로 설명드릴까 했는데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그냥 이 자리에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가지다라고 하는 동사죠. 그죠? 가지다라고 하는 때려 동사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처럼 시제와는 상관없이 3인칭 단수가 나올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 가지다라는 의미 이외에 there is, there라 뭐가 있다 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특히 브라질리언 포르투기스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땡 pouca 지나 후어 pouca도 형용사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이 말이죠. 그죠? 아주 적은. 근데 거의 없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나 후아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땡은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되어리지 되어라 의미로 쓰인다. 특히 시제와는 상관없이 뭐 불완전 과거든 지금처럼 현재든 3인칭 단수가 나오면은 되어리지 되어라 의미가 아닌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땡뽀까지 지나 후어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3인칭 복수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행지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그렇죠? 우리라는 의미로 쓰이고 특히 브라질, 포르투갈에서는 회화에서 주행지가 쓰이게 되면 주행지 다 포함하게 되면 그건 우리라는 의미다. 그걸 꼭 기억해야겠고 오이젠치 혹격. 자, 여러분 이럴 때 오이젠치 그럴 때는 여러분이라는 의미로 2인칭 복수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의 제인치 모어. 자, 여기는 이제 제인치가 여성형이라는 것. 그러므로 주어가 엘리지만 이 제인치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 형용사가 여성형, 봉의 형용사인 봉의 여성형인 보아를 쓰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땡뽀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앞에서 수식을 했죠. 그죠? 이 제인치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뽀구가 뽀가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뭐 곁다리로 이제 때려 동사가 나왔는데 때려 동사가 시제와는 상관없이 3인칭 단수 개념으로 쓰일 때는 가지다라는 의미 이외에 문맥에 따라서는 there is, there라 의미가 있다. 뭐뭐이다, 있다, 이다가 아니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 지금 이 경우입니다. 그죠? 거래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넘어갈까요? 네, 제일 강의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미 아까 두 번째 페이지에서 noise, 1인칭 복수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이 파트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보세이에우가 주어일 때는 동사는 어떤 변화를 하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죠. 그죠? 보세이에우. 또 한 가지 여기 이라는 거 있죠. 그죠? 이건 포르투갈이나 브라질에서 알파벳이 아닐 경우, 즉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쓸 때는 발음이 반드시 이가 되줘야 합니다. 에가 아닙니다. 알파벳을 읽을 때는 에지만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는 발음이 반드시 이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보세이에우가 주어일 때는 동사는 어떤 변화를 할까요? 정답은 1인칭 복수, 즉 noise 변화를 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1인칭 복수란 에우, 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알파임으로 1인칭 복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보세이에우, 그죠? 너와 나는. 자, 에우가 들어가니까 그죠? 나 그리고 한 명 더 있으니까 1인칭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사는 somes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코리아누스. 자, 왜 이제 뭐 이 부분은 아닙니다만 형용사 부분 들어가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냥 나온 김에 noise 이제 nós somos coreanos.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할 때는 또 지금도 뭐 이 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você somos coreanos. 이 경우는 você와 에우의 성이 각각 어떤 경우이길래 도대체 남성 복수가 됐을까? 두 가지를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둘 중에 한 명이 남성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여성일 경우. 그러니까 주어가 남성, 여성으로 혼성이 오게 되면은 전부 다 남성 위주로 해서 복수 형태로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코리아누스가 되는 겁니다. 보세가 남성일 수도 있고 에우가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 저 말은 그 말이고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여성이 돼도 남성 위주로 가서 코리아누스가 된다. 물론 보세도 남성이고 에우도 남성이면 그건 뭐 예외 없습니다. 그죠? 그냥 코리아누스 남성 복수가 되죠. 둘 다 여성일 경우, 보세도 여성이고 나도 여성일 경우는 코리아나스가 되겠죠. 그죠? 코리아나스. 자,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형용사편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울로, 아나, 알렉스 이렇게 하죠. 그죠? 알렉스라 발음하기도 하고 알렉스보다 알렉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엥히키, 이 에우가 주어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주어가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나. 다섯이죠. 그죠? 근데 주어가 이렇게 길게 나오더라도, 그죠? 많이 나오더라도, 나라고 하는 그 인칭이 들어가게 되면은 1인칭 복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정답은 위와 같습니다. 주어가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에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1인칭 복수가 되어서 노이스 개념이 되므로 모든 동사는 1인칭 복수, 노이스 변화를 하게 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aulo, Ana, Alex, Henrique e eu somos brasileiros. 바울은 일반적으로 남자 이름입니다. 이건 여자 이름이고 알렉스도 보통 알렉스도 남자 이름입니다. henrique도 남자 이름. 어쨌든 남성, 여성이 같이 나올 경우는 남성 위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레이루스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주격인칭 대명사. 얼씬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은 주격인칭 대명사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여러분이 고민할 거라든가 여러분 머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그런 일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